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성인이라고 합니다. 전역한 지는 22년 7월 1일부로 전역을 했고 현재는 5개월 차 입역 중사가 되겠습니다. 어디서 복무하신 건가요? 최초에는 2사단이라는 강원도 양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전역한 곳은 21사단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이사단이 해체하면서 22사단으로 통합되면서 부생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결국 양구에서 맞습니다. 처음과 끝을. 처음과 끝을 다 양구에서 했습니다. 와, 그럼 원래 좀 전역하시려고 했어요? 아니면 군 생활을 계속 하시려고 했어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군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군 생활을 계속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계속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걸 계속 돈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역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장기 복무가 선발이 되신 건가요? 장기 복무도 1차 선발이 바로 됐었죠. 그때 당시에는 장기 복무 하고 싶어 했잖아요, 사람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야 네, 장기 복무 안 한다고 얘기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장기 복무가 좀 경쟁률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민간정보병가인데 네네네. 장기 비율이 그때 7대1 정도. 오. 네, 그래도 잘 풀려서 1차 장기가 됐는데 전역을 해서 나머지 분들에게 미안한데 네, 그런 게 어딨어요. 내 능력 있으니까 된 거지. 그래서 장기도 됐고 나는 이제 앞으로 군생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셨는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갑자기 전역을 딱 결심하게 됐는지. 가장 큰 계기가 사실 한 개가 있는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전에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9개월이라는 기간을 썼었고 그때 당시에는 육아휴직을 쓰면 그 기간 동안 지원해주는 금액이 봉급의 몇십 % 정도 이렇게 말 그대로 봉급이 200초면 한 120, 140, 130만 원 정도 이제 지원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봉급을 깎아서 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게 주다 보니까 와이프랑 딸이랑 저랑 이 3인 가족이 생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죠. 그때 당시에 와이프가 간호사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제가 그때 당시에 7년 차 정도 되는 중사였는데 그때 실수령 금액은 200초 정도 받았었고 와이프가 간호사 일을 한 지 한 달 차인데 300이 넘어가는 거죠. 거기서 많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생계를 위해서 와이프도 간호사에 뛰어든 거죠. 뛰어들었는데 한 달 차인데 저는 7년 차인데도 월급 차이가 한 7, 80 이상 나버리니까 거기서 좀 현타가 세게 오더라고요. 와, 와이프가 능력자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돈 차이를 보고 전역을 크게 그냥 맘먹고 하게 되었습니다. 와, 내가 7년 차고 양구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간호사인데 이제 딱 300만 원 실수령 받는 걸 딱 보면서 아니 이게 뭐야? 현타가 딱 왔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수 없던 범위의 돈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첫 번째로 제가 병영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대급 기준으로 봤을 때 용사수보다 간부수는 당연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내에서 병역 기피자나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친구들이 오게 되면 간부들은 1대1 멘토가 붙게 되고 그 친구들이 필요한 것은 정신과 진료나 캠프 활동 이런 것을 다니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주단위 정신과를 가거나 향정신성 약 같은 거 떨어졌을 때 또 외래 진료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외래 진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양구에서 춘천까지 나가는 소요가 발생됐는데 말 그대로 오전부터 나가서 막사에 도착하는 시간은 저녁 시간이 돼서 왔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점심이라는 식사를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사실상 간부가 점심 식사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사도. 네, 병사도 같이. 일단 거기서가 일단 1차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병영 생활해서 이 친구를 케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제 돈을 들여서 이 친구 식사를 해결해 준다. 그래도 제 병사니까 그 정도까지는 이해합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문제지. 그게 주 1회당 아니면은 아니면 약이 떨어졌을 때마다 그게 계속 발생되는 거죠. 그것도 출장비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사 봉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화사 봉급이 한 150, 160 네. 받는데 심지어 어떤 때는 배차가 안 나가지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심지어 어떨 때는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배차가 안 나서 간부 차량으로 가는 경우가 진짜 허다하게 발생됩니다. 그러면은 유류비 나가지 식사비도 제공해줘야 되지. 그거 누가 돈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톨비는? 다행히 양구에서 춘천까지 톨비는 안 나왔는데 그래요? 만약에 다른 지역이라면 나오지 않을까. 정말 저도 간부 생활하면서 느낀 게 알게 모르게 이런 출장이 정말 이것도 짜증 보면 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실비는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런 지원 자체가 없으니까 아쉬운 거지 말입니다. 근무를 할수록 손해보는 네. 그러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 손해보는 구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네, 이거는 훈련적인 측면인데 네.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훈련을 갔는데 간부들 식사 청구했다고. 네, 맞아요. 그거 보고 굉장히 제가 울분을 토했었는데 속으로. 네. 저도 실제로 국지도발 훈련 같은 거를 하면 제 임무 자체가 편의대 네. 라는 임무였습니다. 임무 자체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민간 복장을 입고 민간 차량을 끌고 약간 해당 작전 지역 가서 적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게 편의대 임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간 복장 제가 가지면 됩니다. 가지고 오면 되고 발생되는 게 제 차량을 가지고 또 해당 작전 지역을 돌게 되는데 당연히 유류비가
나가게 되고 근데 이 작전이 1위를 할지 2위를 할지 그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에 당연히 밥도 저희는 민간인 차림으로 다니기 때문에 군인들과 접촉을 일체 금지합니다. 그러면 식사는 누가 주냐? 유류비는 누가 주냐? 말 그대로 훈련을 하는데 돈을 벌려고 사실 군대를 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훈련을 하는데 제 돈을 써서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계속 발생되는 거지 말입니다. 뭐 이거를 누가 파견비로 돈을 줄 것도 아니고 훈련할 때마다 돈을 계속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군인들 보면 군 관사 준다고 굉장히 그 메리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댓글들 보면. 근데 군 관사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같은 경우는 하사 때 결혼을 하고 아기까지 낳다 보니까 기혼 숙소를 하사 때 지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하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기혼 간부 숙소 좋은 거 제외하고 노후된 아파트 2개에서 선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안 좋은 네, 거. 가장 안 좋은 거. 그래서 그래도 선배들한테 묻고 해서 그 노후된 그 2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했죠. 이 노후된 집은 이제 5층이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였는데 저는 4층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숙소 주면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아파트가 장마철이 되거나 비가 많이 오면 저희 집은 4층인데도 비가 샜습니다. 이게 비가 새는 것까지 좋은데 이게 비가 뭐 전체적으로 한 방에 다 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날은 작은 방에 새고 어떤 날은 큰 방에 새고 말 그대로 되게 간헐적으로 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르길 기다리고 도배를 해야 했습니다. 도배 관련돼서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하사라는 이유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배를 안 해주더라고요. 하산 안 해주죠. 네. 분명히 돼야 해주지. 제가 제 사비 들여서 그때 그 거주하는 기간 동안 4번을 했습니다. 그럼 도배값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때 인건비 좀 낮다 생각해서 한 50에서 70 하고 4번 하면 대충 계산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4번을 하고 나갔는데 거기다 또 관리비도 내고. 관리비는 당연히 다 내고 낼 거 다 이거 내잖아요. 가스비하고 전기세 안 낸다고 하는데 다 냅니다. 숙소는 냅니다. 기혼자 숙소는 냅니다. 다 독신은 안 내는데 중요한 건 문제가 뭡니까? 집이 오래돼서 거기가 바람이 많이 들어와. 아이고. 난방비가 난방비도 한 막 달에 2-30만 원씩 나와요. 아니, 애 키우는 집은. 애를 키우다 보니까 계속 난방비를 떼보니까 한 25만 원은 기본이고 그러다 이제 도배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못 참고 나중에는 주택으로 월세로 나갔습니다. 월세로 나갈 때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게 관리인이 집을 둘러보시더니 그때 당시 상사 관리인이었는데 도배를 해줘야 된다. 전 이미 도배를 4번이나 했는데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하고 나갔습니다. 또 뜯겼구나. 아니면 퇴거 신청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진짜 안타까운 거는 그 집에 지금도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월세로 나갔습니다. 월세로 나가도 주택수당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수당 자체가 그때 당시 8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기본 월세는 30인데 주택수당 8만 원 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월급 쥐꼬리만 한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현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급 인상 이제 바라지도 않습니다. 월급 인상은 그래 최저시급 올라가면 그때마다 인상해줘라. 하지만 그러니까 최소한의 금전적인 혜택은 줘야 된다. 당직근무비,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이라도 제때제때 지급을 해주던가 아니면 파견비도 아시지 않습니까? 매년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예산이 딸면은 파견비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확대되어서 군인들이 그래도 원활하게 군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가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편의대가 이제 민간 복장하고 보통 산악 복장하고 막 차 대놓고 딱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잠복 수사하듯이. 맞습니다. 그때 기름값은 내 돈으로. 심지어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훈련한다고 식수를 모르고 신청했어. 그러면 근데 밥은 못 먹는데 식수값은 나가고 돈은 그대로 나가고 네, 전투식량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 돈은 나가고 이러한 악순환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비상식적인 것들이 네. 지금 군에서 매우 악으로깡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 누구도 그것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개선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다. 거기다가 우리 하사들은 말도 못한다. 말도 못한다. 도배 내 돈으로 해야 된다. 상사가 하라니까 또 그렇습니까? 이게 오로지 금전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 전역을 네. 결심한 부분입니다.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많습니다. 오직 금전적으로만 네. 봤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키워드는 금전이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금전적인 문제를 겪어서 우리 중사님께서 전역을 하게 결심 먹었습니다.